평범한 일에 스토리가 접목을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비범한 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은요, 일본이 엄청난 불황이 닥친 해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기업이 파산이 되고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고통을 받고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 해에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국민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중퇴인데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와 같이 큰 기업을 일군 일본의 대체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스토리를 자기의 상품과 접목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상품으로 변모를 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1년 소련의 미코얀 부수상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 일정 중에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회사가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미코얀 수상을 맞기 위해서 현관에 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코얀 수상이 들어왔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코얀 수상을 모시고 자기 응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쓰시다 회장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비록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활을 했지만 공산주의를 흠모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무척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미코얀 수상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자본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제일 배격하는 자본가인데 어떻게 그 자본가가 공산주의를 흠모를 하고 공산주의를 존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의 미코얀 수상이 입을 뗐습니다. 그러자 마쓰시다 회장은 그때부터 자기가 그 이유를, 미코얀 수상이 묻는 그 이유를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을 때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일본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라고 하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일본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 이를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본 여성들은 처음에 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세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청소를 해야죠. 이런 일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방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심, 꼭 고심하다가 제일 첫 번째 일본 여성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밥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밥솥을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전기밥솥을 최초로 개발을 하니까 일본 여성들이 그동안 밥하는 데 들어갔던 많은 시간들이 전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일본 여성들한테는 화제를 자아낼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 다음에 또 고심을 했습니다. 또 고심을 하다가 일본 여성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 세탁을 한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물 세탁을 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물 세탁을 하느라고 일본 여성들 손을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제일 최초로 전기 세탁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전기 세탁기를 개발한 다음부터 일본 여성들은 세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세탁에 따르는 고통과 세탁에 따르는 그 모든 어려움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환한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즐거움을 만끽한 거죠.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자가 해방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본 여성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일본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바로 세탁입니다. 청소입니다. 청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낮에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들어왔다 나가면 또 청소를 하고 빈 집을 혹은 사람이 많은 집을 청소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일본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를 개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초로 전기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청소기를 개발을 하니까요. 일본 여성들이 그 어려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 일본 여성들이 처음에는 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두 번째로는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세 번째로는 세탁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요 전기 세탁기를 개발하고 전기 밥솥을 개발하고 전기 청소기를 개발하는 바람에 일본 여성들은 이 세 가지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가선영을 이용해서 붓글씨를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여성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어떤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제가 이러한 세 가지 전기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공산주의 사상, 즉 해방이라는 컨셉이 저를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갖게끔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미코얀 수상은 아까는 의례적으로 악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대화 전에 다시 손을 꺼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소련에서 제일 큰 국영 백화점에 구운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운백화점에 이런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마사시다 전기 제품 상설 매장. 이렇게 해서 1963년부터 마사시다 전기 제품은 소련을 경유해서 동구권 공산국가의 진입이 가능했던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코얀 수상이 방문을 했을 때 팜프레트를 내놓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만약 미코얀 수상이 방문을 했을 때 원가 계산서를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이익을 내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거래가 성사가 되었겠습니까? 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는 평범한 전기 제품,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이러한 그 평범한 제품에 스토리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범한 제품으로서 비범한 제품이 되는데 시너지 역할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1963년도부터는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제품이 소련을 경유해서 동북권에 수출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분 마쓰시다 회장은 이렇게 1961년부터 일본 제품의 평범한 제품의 스토리를 접목시킴으로써 그것이 비범한 제품으로 인식받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수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쓰시다 이야기는 평범한 제품이 비범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접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96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평범한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 스토리를 접목시키면 그것이 비범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롤렐라의 언덕은 산 비탈에 바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 비탈에 바위 하나밖에 없지만 먼 옛날 그 바위에 앉아서 그 처녀가 피리를 불었을 때 배를 젓고 있던 총각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물에 빠졌다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 때문에 오늘날 100만 명의 관광객이 롤렐라의 언덕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베르기에 오줌 싸는 소년 동상이 있지요. 오줌 싸는 동상은 평범한 오줌 싸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오줌을 싸서 얼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아버지를 살리게 했던 그 스토리 하나 때문에 오늘날요 베르기에 250만 명의 관광객이 1년에 그 오줌 싸는 소년의 동상을 보기 위해서 그 광장에 모입니다. 평범한 동상 하나가, 평범한 바위 하나가 스토리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비범한 바위가 되고 비범한 관광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입니다. 나도 내 삶에 있어서 평범한 삶을 스토리를 접목시킴으로써 비범한 삶으로서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아름답고 애잔한 드라마가 연출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 애잔하고 아름다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